네, 미국의 그 권위 있는 경제 매체 포브스가 전기차 1위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포브스는 테슬라가 현재 기술적 위에 있고 주가도 연일 상승세이지만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경쟁업체들에게 잠식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첫째는 틀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란 것은 상대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절대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즉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증가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 대수는 증가하더라도 현재의 23%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뭐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런데요, 둘째는 틀린 말이 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테슬라가 누구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말이죠, 애플의 아이폰이 디자인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편안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애플의 iOS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은 줄고 판매 대수의 증가도 시장이 커지는 만큼 커지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iOS는 기본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거의 완벽하게 시장에 대비를 해서 다른 모바일 운영 체계를 완전히 따돌렸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뭐 쉴이라든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애플이 iOS 운영 체계로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은 많은 기업들에게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대나 기아나 또는 유럽의 자율주행의 연구기관과 회사들은 이런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생사를 걸고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키는 뭐 라이더도 아니고 뭐 아다스도 아니고 카메라도 아니고, 굳이 따지면 결국은 데이터인데, 이 무서운 데이터라는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엄청난 혁신적인 자율주행의 플랫폼을 테슬라가 가지고 나온다면 경쟁력이 점유율 하락을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르노 자동차의 전기차 조에가 2020년 통틀어서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이 됐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은 유지한다고 보는 편인데, 그 가정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운영 체계의 혁신적일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는 말입니다, 2,000개의 반도체가 소요됩니다. 2,000개, 그리고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이제 생산이 될 텐데, 뭐 말이 나와서만인데 예를 들어서 텔레칩스, 해성 DS, 칩셋 미디어, 모든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관련 모듈 및 자동차 반도체 관련 기업에는 IEA 관련 기업, IEA는 좀 더 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IEA입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요, 그 텔레칩스는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 있고요. 칩셋 미디어는 1억, 7억, 1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IEA는요, 작년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IEA는 작년에 4분기까지 간다면 아마도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 매매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공부를 하시고 일단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IEA는 비메모리 반도체 및 모듈 전문 기업으로요, 자동차 전장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 및 모듈, 제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계열 회사들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 모듈, 자동차 전장용 소프트웨어, 지금 보시는 것들 다 하는 겁니다. 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의 회장은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현대모비스 부회장 출신의 김동진 회장입니다.
동사의 자회사가 중요한데요.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파워트론은 차량용 전력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수소차에 적용되는 전력 반도체와 전력 모듈 제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토소프트라는 자회사도 있는데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검증 및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8년, 19년 전장용 용역 매출 비중은 보통 20%였는데요. 20년 3분기에는 매출 비중이 그게 43%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이제 4분기가 안 나와서 모릅니다. 3분기까지 보면 15.67%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업 마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 관련 자동차 회사 중에서 제일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2019년 순이익이 불과 17억이었는데 작년 3분기만 합산해도 90억 정도, 4분기는 이제 100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급격한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모바일 시대가 아니라 사이즈가 큰, 우리가 탈 수 있는 큰 핸드폰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그 물건이 자율로 운전을 하지만 또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답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